현재 은퇴했다라고 보시면 거주지는 어디로 정하셨나요? 미리 정하신 건가요? 예, 저는 미리 정했습니다. 언제쯤 정하신 거죠? 저는 40대 초반에 정했습니다. 40대 초반에. 네, 네.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? 예,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을 참 좋아합니다. 아.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에서 네. 그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면 네. 중랑천변을 걸을 수 네, 있고 한 10분 거리면은 네. 용마산을 입산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자연 속에서 네. 자랐고, 그다음에 저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그 인간이기 이전에 그 자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네. 그 자연의 품에 안겨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훌륭하시네. 40대 초반에 정했습니다. 빨리 정하셨네요. 네.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은퇴한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생활비거든요. 네.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드시나요? 저는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. 한 150 정도면 충분합니다. 예. 요즘 이제 서울에서는 보통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평균 300을 이야기하는데 150이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생활하시나요? 예, 저는 그 생활에 이제 모든 면을 좀 간소하게 삽니다. 네. 간소하게 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. 네. 그럴 때 그 입산한다든지 네. 또 뭐 중랑천을 걷는다든지 네.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네. 참 꽃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많이 절약을 합니다. 뭐 제가 이제 주부기 때문에 네. 한 예를 들자면 전기밥솥도 사용하지 않습니다. 음. 저는 그냥 압력밥솥을 네. 사용해서 또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그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네. 않고 그냥 인덕션을 사용하지만 제가 필요로 하는 그는 제가 사용을 하지만 또 제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절약하고 간소화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. 그럼 요즘 뭐 옷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질기고 따뜻하고 좋습니까? 맞습니다. 예. 네. 그리고 집에 난방도 저는 한 19도 정도로 해놓습니다. 너무 추운데요? 아닙니다.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그 자라는 그 시절에는 그 초등학교 교실에 영하 3도가 돼야 조개탄을 선생님들이 피워줬던 그런 시대를 저는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 내복을 입고 또 겉옷을 하나 입고 조끼를 입고 신발에 슬리퍼나 그 버선을 신고 있으면 덥습니다. 땀이 납니다. 집안에서 걸어다니고 하면은 뭐 18도, 19도만 해도 충분합니다. 그럼 네. 요즘 그 은퇴 이후에 그 하루 24시간은 주로 어떻게 보내시나요? 네, 저는 이제 손자를 돌보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가서 이렇게 놀아줍니다. 그 어린이집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손자를 그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게 참 즐겁습니다. 예, 뭐, 그 요즘 뭐 그 양육 그 조선 부모들이 양육이 힘들다 그러시는데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즐겁게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또 텃밭 농사도 조금 짓습니다. 조금 짓고 그다음에 또 가끔씩 또 뭐 지인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네. 뭐 동네 다 그냥 친구들이라 생각하고 동네 분들하고도 그냥 뭐 시장 갔다 왔다 하는 길에도 또 그냥 수다도 떨고 또 가끔씩 남편과 같이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 필요로 하면 또 언제든지 가서 제 힘이 닿는 한 가서 또 필요한 것도 그냥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소박한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. 그러면 현재 하루 중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은 어디인가요? 그 이제 아무래도 주부다 보니까 그 저는 집안에 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집안에서 가정 살림도 그 이제 하면서 그 남는 시간에는 이제 늘 도서관을 가죠. 지금도 도서관을 좋아합니다. 예. 항상 도서관에 가면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또 많은 세계를 또 경험할 수 있고 해서 도서관에 가서 그러니까 도서관 가고 집에 살림 살고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. 그리고 또 뭐 운동 한 2-3시간 한 3시간 정도는 하는 것 걷고 하면 한 3시간 정도는 걷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죠. 은퇴한 사람들이 참 가장 큰 게 건강 관리가 안 되거든요. 특별히 건강 관리를 하시는 비밀이 있으실까요? 예, 저는 그 젊었을 때부터 이제 그 먹거리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
항상 그 자연 먹거리를 먹으려고 네. 노력을 했고요. 그래서 제가 텃밭 농사도 조금 짓는 계기가 네. 됐을 수도 있을 것 네. 같은데 그 자연 먹거리를 좋아하고 네.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걷고 네. 그래서 보통 전철 뭐 한 3정거장 정도는 네. 걸어 다닙니다. 걸어 다니고 하루에 한 2만 보 정도는 걷는 것 같습니다. 많이 걸으시네요. 15,000보, 네. 2만 보는 걷는 네. 것 같습니다. 그게 가장 좋은 건강 비결이 아닌가. 그럼요. 저의 경우에는 네. 그리고 또 집 앞에 산이 있어서 산에 또 들어가서 입산하고 네. 그게 아마 큰 건강의 음.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은퇴 준비할 때 자녀 리스크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. 네.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잘 못 자라서 직장도 못 잡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에 우리 선생님은 자녀 리스크가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서 원하는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까지 이어졌는지 좀 궁금한데 짧게 들려주시면. 예, 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그 행복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요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려면 인간은 또 일을 통해서 네네. 남에게 기여도 하고 네. 본인의 어떤 목표도 성취하고 네.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늘 어릴 때부터 그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엄마하고 저하고 간단한 토론을 한다든지,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상과 이렇게 또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얘기해 보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그 독서를 통해서 저는 교육이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도 결정을 했고,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저는 다 존중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독서가 가장 큰 멘토가 아니었나. 그 다음에 집안에서 그 엄마가 그 은행 일치를 하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은행 일치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남다른 같습니다. 교육관이 있으셨네요. 혹시 따님이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셨을까요? 결혼 자금으로 무상으로 지원한 건 없고요. 네. 무이자 원금 반환 조건으로 예, 한 4천만 원 정도 해준 것 같습니다. 네.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자녀분이 스스로 버린 걸로 해결을 했네요. 예, 그 본인과 그 배우자가 결혼할 그 이제 배우자가 서로 그 협력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? 예, 인간은 그 자연의 일부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지를 모르겠거든요. 우리가 공기가 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참 감사하고 귀한 존재인데 너무 흔해서 그런가 봅니다.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정말 전부 다 감사할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은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100점 만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100점 만점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선생님은 본인의 은퇴 점수 그럼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신가요? 저는 한 90점은 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살았거든요. 90점. 제가 보기에는 뭐 만점을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지금 이제 남편분은 아직도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특별히 60이 넘어서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비밀이 있으신가요?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의 그 마음 자세인 것 같고요. 마음에 더해져서 이제 건강하기 때문에 아닐까, 건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제 뭐 건강 관리만 잘하면 남자들도 은퇴 이후가 평생 현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남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어요. 그런데 이제 다행히 선생님 남편분은 IMF 이후에도 계속 현재까지 일을 이어오실 수 있는 다른 어떤 준비 과정은 있었나요? 준비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.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 좋게도 본인이 그 하던 일에서 이제 비슷한 그 업종으로 그 제2의 그 일을 맡았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 꼭 뭐 이제 부부가 같이 이렇게 노후를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또 그 제가 이제 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
본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음.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예.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시구나. 본인이 어떻게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 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거리는 참 많은 것 같은데요. 제가 봤을 때는. 네. 지금 이제 은퇴한 시점에서 보면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이제 존중하고 네. 서로 신의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서로 신의를 가지고 네. 또 서로 존중하고 네. 또 그냥 열심히 살면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. 현재 우리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? 예, 이제 건강을 챙기시고요. 네. 또 그 본인의 거기에 이제 맞는 네. 그런 일들을 찾으면 네. 그것도 참 즐겁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자리는 본인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. 네. 내가 저는 이제 여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네. 부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네. 그 아이를 돌본다든지 네. 또 이렇게 간병을 한다든지 네. 예를 들어서 그런데 참 사람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. 그 네. 작은 한 부분만 네. 보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뭐 만들게 따라서 무궁무진하지 않을까. 네. 저는 일자리는 좀 늘렸다고 생각합니다. 끝으로 제가 요즘 또 은퇴한 사람들 중에서 보험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이제 끝까지 해결이 안 돼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보험은 뭐 여러 개를 갖고 계시나요? 저는 보험은 없습니다. 지금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. 혹시 보험을 가입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으셨나요? 그 큰아이가 어릴 때 네. 아주 친한 지인이 그 교육보험을 들어달라고 네.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안면을 생각해서 네. 들어드렸는데, 보니까 너무 이게 인플레되는 이게 자본주의의 속성상, 네. 너무 인플레가 되는데 비해서 보험에 대한 어떤 그 대가는 네.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들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게 반면 교사가 되어서 보험은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면 현재는 보험이 아예 없으신 거네요. 뭐 암보험, 실손보험 전혀.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데 대해서 평소에 적금이라든지 그런 걸 들어서 또 복리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안 되겠나.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전혀 안 들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저희 은퇴학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영상에서 짧게 주지만 거의 선생님하고 1시간 반 정도 선생님의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